3-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2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개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일간은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고요.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을 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어저께 임수 공부하면서 간단히 설명했던 것처럼 개수 또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물이라고 해서 그냥 마시는 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운적으로 봐서는 차가운 냉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저께 임수 같은 수니까 간단히 복습한다고 보면은, 자, 임수도 물이 되는 것이고요. 차가운 냉기죠. 그래서 뜨거운 것을 차갑게 식힐 때는 수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이때 조로서 쓰는 수는 양수인 임수보다는 음수인 개수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양수라고 하는 것, 임수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됩니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면서 차가운 냉기인데, 양수인 임수는 제가 대해수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수, 바다라든가 강호수에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양수인 임수가 될 것이고요. 음수인 개수는 임수에 비해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슬 같은 거라든가 또는 옹달샘 같은 거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정화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큰 물이라고 봤을 때 그 특징, 임수일간은 특징이 보다 일간이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다.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면 보다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임수일간은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양토인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음용수와 같다, 정화수와 같다, 그리고 작은 컵에 담겨져 있는 물과 같은 것이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는 신왕해도 뭐하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없다? 충분한 지성이 있다 없다? 충분 지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는 왕하더라도 물이 범람할 염려가 없으니 무토나 기토를 쓴다 안 쓴다? 사용하지 않는다. 무토를 쓰게 되면 오히려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흙,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음용수인데 개수가 거기에 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마시는 물에 이 흙탕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특징, 임수는 왕하면 물이 범람하는 충분 지성이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어디에 핵심이냐면 청징함에 있다라고 봅니다. 청징함, 맑을 청자, 맑을 칭자죠. 개수는 맑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인 임수든 음수인 개수든 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맑아야 되겠지만 특히나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더욱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청징함, 맑고 깨끗함이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정도의 그런 맑고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데, 무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토극수해서 오히려 개수를 갖다 매몰시킬 수 있고요.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들죠. 기토를 탁수로 기토는 임수만 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수도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웬만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 기토를 쓰는 예는 극히 드물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월에, 해월에 개수일간이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토를 쓰는 것은 무토를 쓰는 것은 임수지만 개수가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수가 왕한 수왕절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할 때는 무토로서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용도로 쓴다.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 그랬고 개수는 우물물과 같은 것인데 자월에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 범람을 해서 바닷물이 쉽게 말하면 우물물과 섞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개수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개수는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겁재인 임수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만 무토로서 임수를 막아주게 되면 임수하고 개수하고 서로 섞이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제방해서 임수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개수가 임수와 섞이는 것을 막아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솔직히 말로 저 같은 경우는 무토보단 차라리 간목, 뿌리 있는 간목을 쓰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해자월에 임수 투출하는 경우에는 무토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체적으로 간목으로서 개수 수의 기를 설기 순세하고 병화로 조후하면 된다. 그래서 식상으로서 재성을 생해주는 국세가 되는데 간목 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좋지 않습니까? 을목은 승목이죠. 작은 풀과 같기 때문에 왕수의 기운을 갖다 설기순세할 때는 역시나 작은 풀보다는 간목 같은 큰 나무가 있어야지만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공력이 더욱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조후도 같이 필요하겠고 개수가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을 일단은 한습하기 때문에 임수든 개수든 일단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조후하는 목적으로 해서 병화는 같이 쓴다라고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월을 공부하려면 이제 다음 해인 개묘년 자월 이제 1년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월. 절기로서는 대설과 통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대설이 되어야지만 전월인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는 기준 바로 이 대설이 되는 것이고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때가 바로 이 동지가 되겠죠. 그래서 음극즉 양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동지의 반대는 어디죠? 하지가 됩니다. 하지는 양극즉 음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지와 하지, 이제 동지는 5월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이 4월 특히나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음이 가장 극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면서 겨울이 될 것이죠. 그 다음에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자 축월인데 특히나 자월이 음기가 가장 강하니 가장 추울 것이다. 그래서 남극 대륙을 연상할 정도로 굉장히 차갑고 혹한의 생의가 없는 계절이 바로 해자 축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춥다라고 하면 바로 조후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겠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물도 얼지 않고 나무도 얼지 않고 만물이 생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에는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에 상관없이 반드시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때 쓰는 화는 뭘로 쓰는 것이죠? 조후하기 위해서 쓰는 화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월의 일간이 개수죠. 자, 일간도 수고 월령도 수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겨울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지는 개념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가 어떻게 된다? 그죠? 기온이 크게
하강해서 더욱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자월에 개수가 태어났다. 먼저 뭘 찾아봐야 돼? 눈을 씻고 찾아볼 것이 화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나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있으면 물이 얼지 않을 것이고요. 화가 있으면 겨울의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그 사주는 거의 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있는 병화를 얻기를 바라는데, 자월에 순을 왕하지만 화는 약하기 때문에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 있어서, 상관인 간목이 있어서 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화가 힘을 받아서 겨울에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조우해 줄 수 있고 물이 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또 목도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의 기수는 상관, 생재, 즉 간목은 상관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는 재성, 정제가 되는 것이죠. 상관으로서 재성을 생해주는 상관생재의 구조가 되면은 자월의 개수는 뭘 이룰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징, 계절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뭘 알아야 된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월령에 있는 자수 또한 수이지만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 그런 수. 그래서 개수도 음수, 자수도 음수가 되죠. 대 음이 되는 것인데, 음대면 비견이죠. 그래서 계속 자월에 태어나면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포태법상 제왕지가 되면 이건 걸록격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격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걸록격이 되거나 양이격이 되면 신앙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대체적으로 관사를 치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쓰지만은, 대체적으로 양간은 관사를 쓰고요. 음간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사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식상 또는 식상과 재성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목은 왕하면 경검을 쓰지만 을목은 왕하면 상관인 병화를 쓰는 것이 맞겠고, 병화일간이 왕하면 임수, 정화일간도 이거는 일간의 특성상 왕하면 화가 너무 치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왕하면 간목을 쓰지만 기토는 왕하면 식상인 금과 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 다음에 경금은 왕하면 정화를 쓰지만 신금은 왕하면 상관인 임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지만 개수는 왕하면 식상이나 재성을 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월이라고 하는 때는 춥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개념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월에 대해서 걸록격이면서 일간이 왕하다고 관살인 무기토를 쓰게 되면 개수가 매몰되거나 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병화를 얻고 간목으로서 보좌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용신을 잡아야 되는데, 월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제가 봤을 때 무토로서 임수를 좀 제하는 것이 이거는 좀 바람직한데, 문제는 뭐냐면 무토 자체도 좀 세력이 있으면 이 왕한 수의 기운을 제할 수 있을 것인데, 원래 토극수, 본시 토국수 하나 수다면 토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뭘 써야 된다? 오히려 식상의 목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일지해수를 봤죠? 개해일주, 이거 거의 뭐 물바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얼어 있겠죠. 기온이 크게 하강해 있는데 연지에 이렇게 임목이 있으면 이 인중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인중병으로서 조후하는 그러한 용신이신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게 되는데, 생시에서 무토를 섣불리 보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좋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냥 생시에서 목화를 봐서 차라리 왕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조후하는 틀로 잡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그렇게 생시를 잡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은 다 봤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임자시, 계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임자시나 또는 계시 똑같습니다. 자, 이 인목 하나만 빼게 되면 전체가 수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전, 왕, 격으로서 이거는 뭐가 된다? 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 인목,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윤학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인중, 병화로서 조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윤학격이 된다 하더라도 인중,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는 걸로 쓰지만은 화를 이렇게 암장하고 있으면 저는 전원격으로 윤학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자기가 끝까지 이런 사주를 보면 끝까지 검증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자시도 마찬가지고 계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윤학격으로 보든 그냥 일반 내격으로 보든 일단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좀 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목화운을 가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 마찬가지로 수가 왕한테 다시 금을 보게 되면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역시나 이것도 윤학격은 되지 않고요. 운은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신유시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해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임자, 계해, 경신, 신유시가 아니고 이제 갑인, 을묘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인해 합이 되죠. 목으로 설합니다. 그래서 화가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하면 상관생제를 완벽하게 짜서 좀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화가 부족한 것이 갑인시, 을묘시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목화운을 봐서 왕수의 목이 화를 생해서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는 그런 틀로 가는 것이 좋은데 갑인시가 좋을까요? 그러면 을묘시가 좋을까요? 이렇게 두 중에 하나를 우열을 가린다고 하면 저는 을묘시보다는 갑인시를 선택할 것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토를 보긴 했지만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도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진토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인중병화 도출되어 있어서 화로서 뭘 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정사시가 본시 좋아야 되는데 정사시가 되면 이거 사해 상충이 되죠. 이거는 피해 원래는 줘야 되는데 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정사시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호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 하나를 봤습니다. 그래도 오화 하나로 조우하기는 좀 어렵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할 것 같지만 차라리 이거는 무토하고 임수 개수가 자꾸 탐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이나 기미시 같은 경우는 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오늘은 정사시도 저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인시, 병진시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임자, 계해, 경신, 신유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는 금순으로 가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진시, 갑인시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